안녕하세요. 닥터공 헤어라인 원장 공기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밀도보강 모발이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도보강 모발이식에 대해서도 기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쭉 찾아봤더니 말씀드리는 게 제법 시간이 좀 돼서요. 오늘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밀도보강 모발이식은 기존에 모발이 있긴 있는데 사이사이 탈모가 쭉 진행이 돼서 머리숱이 전반적으로 휑해 보일 때 그 탈모 있는 부위에 모발을 이식함으로써 숱을 다시 증가시키고자 하는 게 밀도보강 모발이식이 되겠습니다. 밀도보강 모발이식은 기존 모발이 있으면서 사이사이에 탈모가 있는 부위에 심는 거기 때문에 전혀 털이 없는 부위에 소위 스킨헤드 양상에다가 심는 것보다는 난이도가 더 높은 모발이식이 되겠습니다. 밀도보강 모발이식의 대표적인 부위가 정수리 부위인데요. 정수리 모발이식 같은 경우는 대부분 밀도보강 모발이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정수리도 탈모가 아주 심하게 진행이 돼서 스킨헤드처럼 변해 있는 소위 피부만 맨질맨질하게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지는 않고요. 정수리 탈모의 가장 많은 케이스가 탈모가 전반적으로 있으면서 기존 모발이 가늘어져 있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그런 경우에 밀도보강 모발이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전두부도 밀도보강 모발이식을 하는 경우가 제법 많이 있고 전두부부터 정수리까지 전체 밀도보강을 하는 경우도 실제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밀도보강 모발이식에서는 결과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팩터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식모의 생존율, 흔히 우리가 생착률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기존 모의 탈모 진행 여부, 이게 중요하게 됩니다. 당연히 모발이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이사이 심었던 그 이식모의 생존율, 요게 좋아야 결과가 물론 좋고요. 또 하나는 기존 모 자체가 탈모로 진행이 돼버리면 또 비어 보이기 때문에 기존 모 자체가 탈모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얇아져 있던 기존 모를 두껍게 만들어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따라서 밀도보강 모발이식은 이식만으로 절대 끝나지 않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위해서는 이식 후에 기존 모 관리를 꾸준히 하셔야 하는데요. 남성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탈모약을 반드시 복용하셔야 되고 둘째로는 탈모 치료를 주기적으로 꾸준히 받으셔야 됩니다. 여성들 같은 경우는 결정적인 사실 이 약은 없는 상태인데 그나마 FDA 승인되어 있는 게 미녹시딜이니까요. 미녹시딜을 꾸준히 바르거나 복용을 하시고 그리고 엘크라넬이라고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병원에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FDA 승인된 건 아니지만 그 정도까지 쓰는 건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성분들도 반드시 탈모 치료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만족스러운 밀도보강 모발이식이 되기 위해서는 이식도 물론 잘 해야 되지만 이식 후에 기존 모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밀도보강 모발이식 같은 경우 저희 닥터공 헤어라인 의원이 전문으로 하고 있는 무삭발 비절개 모발이식 요걸로 받으시면 이식 후 통증도 없고 이식 부위 자체도 기존 모발 때문에 이식 부위 자체가 두드러지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채취 부위는 당연히 무삭발 비절개이기 때문에 티가 안 나고요. 이식 부위도 거의 티가 안 납니다. 따라서 무삭발 비절개로 밀도보강 모발이식을 받는다면 이식 후 다음 날부터 즉각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에 99% 확신합니다. 따라서 머리숱이 휑해서 밀도보강 모발이식을 고려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가능하면 무삭발 비절개로 모발이식을 받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